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성윤입니다. 오늘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그리고 제도의 개선, 특히 중소상공인 대책 관련한 내용들을 촉구하기 위한 정의당 상임대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방기용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재홍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창환 중소상공인부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취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방기용 부회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부회장 방기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10,000원을 지금 당장 하게 된다면 680만 자영업자 중에 절반 이상의 수가 생계수단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지지하며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은 우리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건비에 국한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심탈에 의한 횡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지금 현재 수준인 최저임금 6,470원으로 동결하고 이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향후 5년 이내에 680만 자영업자 중에 절반 이상 300만 명 이상이 똑같이 생계수단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재앙을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SSM 슈퍼, 대형마트 등 또 빵집이나 편의점들을 통한 가맹사업을 통해 우리 골목상권을 속속들이 침투하고 수탈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들어서는 대형마트의 10배, 20배가 넘는 복합 쇼핑몰이 속속 전국에 출점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이미 70여 개를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여 개 넘는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부천에 가면 신세계 복합 쇼핑몰 출점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 상인들이 석 달이 넘게 철야 노송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부산에서도 똑같은 회사 신세계 복합 쇼핑몰 출점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 상인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 우리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드 수수료 역시 대기업들은 대부분 1% 이내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영업자들은 2.5%라는 높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주나 더 동유럽 같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카드 수수료가 0.5%에서 0.6%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대기업보다 특별히 대우해서 더 싸게 해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형편에 맞춰 1% 상한제를 실시해서 형편에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좀 편해질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정부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 임대료 폭등 문제 역시 상가 임대차 보복 같은 걸 마련을 해서 좀 규제하고 제한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맹사업본부의 탈취 구조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기업의 규제를 통한 종합 중소기업 특가법등 특별법 같은 걸 마련해서 규제해 주시고 가맹사업본부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카드 수수료 역시 현실화해서 형편을 맞춰주시고 이런 것이 선제된 다음에야 최저임금 10,000원 수수료는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동자들의 어려운 주머니를 채워주자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국회에서 취임선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또 국민 모두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데에는 지금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대벌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고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 마련 실현을 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제도 개선을 통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그것이 제도 개선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효과가 현상으로 나타나서 실제 골목상황이 좋아지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고용지원금 형태를 통해서 그 인상분의 차익 부분을 직접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영구히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 사정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10,000원, 15,000원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름에 겪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소중한 우리 이 나라의 국민이고, 그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못한 자영업자 역시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혁정책이 만들어져서 한쪽이 혜택을 볼 때 그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형태의 개혁정책은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촘촘하게 설계돼서 실행되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혹자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채워지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이 돼서 골목 사건이 살아나고 또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자영업자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과 같이 골목 사건이 대기업 재벌회의에 독과점되어 있다면 그 일어나는 경제 성순환 효과 역시 모두 재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고 최저임금 만원 인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제도 만들어서 또 노동자들도 도와지고 우리 자영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이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책이 잘못돼서 81만 개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보다 서너 배의 일자리가 소멸된다면 그 또한 가공할 일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잘 유지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로부터 오늘 기자회견 취지 그리고 기자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상공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중소상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지지하러 온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하거나 또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이 대책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병행 강구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빨리 실현하라고 촉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받아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중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저희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쏠린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고 2020년까지 1만 원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지금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처럼 대결 정치로 절실한 삶의 문제가 실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도 국회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원내 5당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만큼 정부와 각 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저임금 제도 개선, 그리고 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다룰 정부 및 5당
정책 회담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책임있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10% 선의 인상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2년 유예 방안 등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수백만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고 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입니다. 중소상공인의 삶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합니다. 적당히 물타기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과 더불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강력한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매년 정부와 재계는 이런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워서 최저임금 인상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최저임금은 기하임금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상공인 뒤에 숨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기업들도 하청이나 대리점의 최저임금 부담을 받아 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가맹 대리점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적 방침을 빨리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원하청 간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 가맹 본부와 가맹점 간의 영업이익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빨리 손을 봐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10년 이상 임대차 보장,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등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빨리 제시하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도 1% 이내로 인하해야 합니다. 영세상공인은 예산 지원을 통해 수수료를 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회보험료 지원, 복합 쇼핑몰 입점 제한 등 골목 상권을 지키는 방안이 서둘러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을 통해서 최저임금 차액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최저선을 법률로 정하고 공익위원을 노사가 결정하게 하고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원내 5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갈등이나 대립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해서 최저임금 인상 및 중소상공인들 지원 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도 중소상공인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최저임금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그리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강력한 지원 대책으로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를 실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중소상공인 대책만을 위한 마련보다는 정부의 촉구를 하는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 이걸 실제화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는
정의당 상임대표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